자, 이 시각 현재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업종 또 종목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장 흐름까지 함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종목 모니터 이 시간은 하나대투증권 해밀리 지점의 김정한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지수가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고 종목들도 뭐 종목군 별로는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업종이 현재 하락권에 있는데요. 특히 오늘도 두드러지는 낙폭을 나타냈던 업종이라고 한다면 조선주, 정유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업종군들 오늘장의 흐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오늘 그리스의 국민 투표 관련 소식으로 인해서 유로존의 위기가 다시 초래되는 그러한 흐름으로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그런대로 지금 현재 하락의 흐름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정유주들, 조선주들도 일단 오전에 비해서는 낙폭을 조금 진정이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일단 그러나 지금 현재 유로존과 관련된 글로벌 대외적인 어떤 변수의 흐름들이 여건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으로 어쨌든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의 경우 지금 현재 다시금 약세 전환이 현재 되고 있는 흐름인데 그동안 유가의 상승분으로 인해서 그동안 3, 4분기 실적이 사실상 호전된 그런 어떤 측면이 있는 만큼 현재 유가의 하락은 다시금 4, 4분기 실적에 대한 정유업종의 어떤 실적에 있어서 주가의 항비에 있어서 다소 부정적인 어떤 흐름을 끼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4분기 실적에 대한 악화 우려감 때문에 지금 일단은 정유업종 전반적으로 현재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오늘의 장중 하락폭, 내일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추가적인 하락폭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재차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갈 정도의 하락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일단 제한적인 하락으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절적으로 일단 난방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될 만한 그런 성수기 요건 이러한 것들이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유로존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의 최근 긴축 경제 정책의 완화로 인한 내수 경제 확대 기대 이러한 것들이 유가가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다시 열릴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서로 이렇게 보완작용 그러한 측면에서 정유업계에 미칠 만한 어떤 그 직접적인 타격이 다소 완화될 수 있고 중화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은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 위기로 인한 하락의 흐름은 일단 오늘 내일 정도로 지금 가격 조정 소폭 좀 더 이어지는 정도 수준에서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정유 업종에 속한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 일단 단기적으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차라리 단기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홀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업종의 경우에도 현재 최근 들어 계속적으로 올해 들어 발주량이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마진율이 감소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중장기적인 상승 기조는 다소 좀 훼손된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미 지난 8월 이후부터 또 그 이전부터 계속적인 단기 하락, 중기적인 가격의 하락이 이미 과대된 만큼 지금의 반등의 기조는 좀 더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향후 크게 봤을 때는 직전 고점 수준까지 지난 8월, 7월 이전의 주가 흐름을 회복하기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최근 들어의 그 반등의 기조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매도 관점에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종의 경우 평균적으로 현 주가 대비해서 그래도 한 10%에서 15% 정도의 추가적인 단기 상승 여력은 좀 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수 관점에서 대응 여전히 가능해 보이고 보유 물량은 계속 홀딩을 하고 계시는 게 일단은 현재로서 나아 보입니다. 조선주, 정유주 공이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보유 관점에서 또 없으신 분들이라면 주가 빠질 때 좀 담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 오늘 건설업종의 낙폭도 사실 시장 대비해서 큰 편입니다. 일부 종목들 8, 9%대 하락을 하고 있기도 한데 오늘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얼어붙어 있는 부분도 업종에 물론 악재입니다만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주택 취득세 50% 감면 조치가 연말이면 끝난다라는 업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이슈도 있습니다. 건설업종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 그동안 건설주들의 경우 리비아 카다피의 그 퇴진, 그리고 향후 그 리비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의 건설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단기 낙폭이 컸기 때문에 한일 건설을 필두로 해서 대형 건설사들도 그동안 상승폭을 좀 확대하는 반등의 기조를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 그 예정이 되어 있었죠. 그 주택취득세 50% 감면 조치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일정상의 어떤 악재였었습니다. 네. 2달 후에, 오늘부터 2달 후에 종료가 될 건데요. 일단 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나온 그런 어떤 악재이기 때문에 일단 차라리 다행이지 않느냐. 일단 반등 기조 속에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훼손했다면 모르지만 오늘 그 대외 변수로 인해서 시황 전체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발생된 악재이니만큼 일단 거기에 묻어가는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의 장중 가격 하락폭이 오늘 어느 정도 그러한 악재를 반영한 면이 있는 만큼 일단 추가적인 하락은 좀 더 있더라도 일단 제한적으로 이번 주 내로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수적인 측면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건설 업종에 속한 여러 건설사마다 입장이 좀 틀릴 텐데요. 대형 건설사들 경우에 그 중동 지방, 중동 지역 쪽으로의 그 대규모 건설 수주와 관련된 호재성 이벤트 재료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국내 주택 건설을 위주로 하는 그 중소형 건설사들의 경우 반등폭은 다소 제한적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이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에는 보유 물량은 계속 홀딩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단기 매수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중소형 국내 주택 건설 종목들은 일단 매수 관점보다는 일단 현재 상황에서 직전 고점 수준까지 다시 반등 시 매도 여부를 결정할 만한 어떤 관망하는 자세가 좀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건설주는 역시 사업 포트폴리오별로 차별적인 대응을 할 필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수급 특징주를 좀 확인해 볼 텐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기관의 매수가 적잖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아차 많이 사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 함께 사고 있기도 하고요. 흐름 역시 시장 대비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 밤에 미국 쪽에서 지난달 판매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긍정적인 이슈도 있었는데요. 자동차 좀 꾸준히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요. 예. 일단 그러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장의 삼성전자와 더불어 자동차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이 사실상 시장의 어떤 그 변동성에 비해서 굉장히 견조한 모습들을 최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기관들을 매수세가 강했지만 사실 이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 기관 그리고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세가 현재 상당히 그 주가 지지력을 상당히 보증할 만한 어떤 그러한 수급의 어떤 흐름을 안정적으로 공고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 앞서 말씀하셨듯이 현대차, 기아차의 북미 지역 그리고 세계 글로벌 지역에서의 그 판매량의 계속적인 신장의 지속세,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추가적인 이익 성장치를 좀 더 높게 잡아도 될 만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시장의 어떤 그 본질적인 추세 하락의 흐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그 지지 국면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지수의 반등 시 오히려 더욱더 그 반등 탄력은 더욱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 계속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자리에서의 매수 관점도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장중 내내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모바일 게임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강세 흐름인데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경기 방어적인 측면에서 지금 사실 게임주들을 봐야 될 상황이죠. 예전에 이제 전통적으로 음식료, 그리고 의류, 그 밖에 여러 그 경기 방어적 측면의 업종에 속한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탄력적인 측면에서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뭐 엔터주들이나 그리고 게임주들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게임빌이나 컴투스 같은 경우 오히려 글로벌 위기로 인한 8월달 이후 시장 하락 국면에서 오히려 반대 주가 흐름을 그동안 또 보여주기도 했고 또 두 종목이 공이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게임의 그 사업이 상당히 최근 고성장 국면을 또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류에 또 맞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볼 때는 최근 이 두 종목이 뭐 두세 달 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불과 한 사나흘 전까지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간 뒤 단기 급락을 좀 했죠. 그 이후로 20일선에서 지지받다 소폭 반등, 오늘과 같은 날 학습 효과로 인해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시장이 다소 하락보다는 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니까 더 이상 지금 장중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일 추격 매수보다는 오늘 장중 평균 단가, 평균 매매 단가, 평균 가격, 중간 가격대 그 정도 수준 이하에서 내일 이후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보면서 뭐 11선이나 21선 그 밑에 바로 밑에서 지지하고 있는 10선이나 21선 정도 수준에서의 저가 매수 관점에서 분할 매수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냐. 그렇게 일단 조금 좀 속도를 조금 더 늦춰가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접근 시점을 조금은 뒤로 밀어보는 것이 좋겠다. 게임빌, 컴투스에 대해서까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장의 특징적인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업종 종목군에 대해서 오늘은 이분과 함께 얘기해봤네요. 하나대투증권 해밀리 지점의 김정한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